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군요. 네.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되면 범죄도 피처가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의 반대 의견을 한 이유는 요 두 번째 줄인데 네. 논리는 그거예요.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선고권이 박탈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고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을 합리적, 지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고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좀 뭐 무슨 말인지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이게 이제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형사재판이 확정이 돼서 피선고권이 박탈된 사람 선거 전에 아예 선거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이제 형사재판의 기류 중에 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예 재판을 이제 못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은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 주권자가 선택을 한 거예요. 주권자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좋다 이거야. 그런 형사상 비리 혐의가 있고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으로 선택하겠소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 주권자의 선택을 존중을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형사재판이 확정이 돼가지고 출마하지 못한 사람과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형사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이 법무부의 주장은 이 평등권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그걸 우리 헌법재판소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 결정문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네.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냐면 이제 평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경우냐? 자의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때만 그게 평등권에 위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만 곧 무슨 얘기냐?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고 해서 곧 그게 평등권 위배된 게 아니야. 박성재가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형사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했다고 해서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박성재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차별적으로 그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사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 확정이 돼가지고 선거에 못 나오는 사람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형사 피고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우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권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형사 피고인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그 임기 중에 그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주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미 형사 재판이 확정돼서 아예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하고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차별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똑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권. 이건 아주 단순 무식한 법무부의 논리인 거예요.
중요한 건 똑같은 걸 다르게 취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자,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 법무부의 해석도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네. 평등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네. 미천하고 네. 아주 몰상식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법조인이라도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판단이 우리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비춰볼 때 네. 아주 무식하다. 네. 이런 얘기를.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의 저런 반대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네. 저 박성재 법무는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죠. 저들의 반대 의견은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그 파기환송심 그 기일을 6월 18일로 잡은 것은 굉장히 넉넉하게 잡았잖아요. 보름 정도 여유가 있어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 6월 18일까지 무려 15일 보름 정도의 여유가.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서울고등법원이 상당히 좀 입법안이 완성이 돼서 통과돼서 이게 시행되는까지의 기간을 감안을 해서 저는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경우에 바로 재판을 중지하는 저런 법안이 법사위 통과됐기 때문에 6월 3일 이제 본회의와 함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네. 그 전에 이미 법무부를 비롯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싹 다 새롭게 구성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괜히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걸 네. 못하니까. 네. 그래서 거부권은 어차피 대통령이 되니까. 네. 박성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